아, 저기 네. 효, 효, 네. 효, 성함이 효찬님. 네. 이춘? 아, 저는 한국 이름은 이효찬이고요. 그, 네. 현재 캐나다에서 그냥 잘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음, 유튜브를 하는 거는 뭐 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유튜버를 할 줄 몰라서 되게 어떠한 아름다움에선 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제가 온 길에서 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게 있을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많이 네, 되실 것 같아, 진짜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네, 저는 어떠한 그 캐나다의 뭐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게 없이 제가 네, 이민법을 제 스스로 해석하면서 하는 거라서 이게 뭐 네. 진위 여부 판단이나 아니면 마지막 판단하시는 거는 아마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음, 맞는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경험해서 했던 거 그리고 제가 네, 과거에서 이렇게 왔던 거 그리고 네, 뭐 제가 이민법을 나름대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본 영어를 가지고 제가 해석한 네.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계속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네. 어, 사실은 네.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람들마다 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그쵸? 제 네. 상황부터 먼저 네. 이제 알려드려야지 또 네. 네. 이렇게 경험하신 거에 비춰서 저한테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지금 필리핀에 있어요. 네. 네, 필리핀에 있고요. 어, 제가 아이가 원래 저기 필리핀에서 산 건 한 9년 정도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아이 때문에 필리핀에 와서 네. 지금 이제 아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지금 고등학생, 지금 네. 2학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 원래 계획으로는 저희는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뭐 한국으로 가는 게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게 원래 저희 계획이었는데 네. 이제 어쩌다 보니 아이가 캐나다로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캐나다 이제 대학 쪽으로 이제 진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네. 있는 네. 대학은 온타리오 쪽에 있는 워터루 공대랑 이제 토론토 대학 네. 쪽으로 본인이 네. 가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아이가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또 네. 어쩔 수 없이 또 부모로서 또, 네,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캐나다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사실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정보를 뭐 수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네, 그 효찬 네. 님의 어떤 그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모든 네. 분들, 대부분 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목적지는 이제 그 뭐지, 영주권? 네. 그렇죠. 네. 네, 영주권인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어, 저희 아이가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가 이제 학비가 인터내셔널이면은 굉장히 학비가 그렇죠.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조금 줄여보는 방법을 찾다 보니, 네. 이제 부모가 가서 이제 LMIA를 받아서 네. 클로즈, 네, 비자, 워킹 비자를 받으면 그 네. 도메스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학교 저기 웹사이트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지금 말하다 중간에 아, 네네. 이 부분은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 네. 모른다는 거에서 더하면은 네. 제가 주위에서 경험해서 들은 걸로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예요. 네. 부모님이 LMI를 통해서 뭐 워크 퍼밋을 받든 아니면 어떤 거를 통하더라도 네. 그 자녀는 그건 있어요. 그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전 과정은 그러니까 대학을 네. 들어오기 전에 초, 네. 중, 고 이렇게 말하는 과정은 부모님이 LMI를 통하든지 어떻게 워크 퍼밋을 통하든지 학교를 들어가든지 공식적인 그 신분이 유지가 되면 그 네. 자녀의 초, 중, 고는 무상교육이 맞아요. 그런데 네, 네, 맞아요. 네. 유니버시티나 컬리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저는 만약에 답변을 하면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하면 아니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네, 더 하면은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은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알아봤더니 네, 가능한 걸로 네, 제가 네, 조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내셔널로 지원을 했다가 네, 이제 그 부모의 어떤 그 조건이 바뀌면 아이의 네, 어떤 조건도 바뀔 수 있더라고요. 학교의 협의에 의해서, 학교랑 네, 협의에 의해서. 네,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네, 이제 그쪽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주변에 그렇게 하셨던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토론토 대학을 갔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처음에는 학비를 뭐 6천만 원인가 이렇게 했다가 네,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가서 트럭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이제 아이가 이제 도메스틱으로 네, 네,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학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비 지금 차이는 많이 나.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은 그분이 하셨던 방법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네, 제가 지금 이제 제 조건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네, 일단은 제가 이제 LMI를 받으려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네, ECE, 그러니까 이제 유학의사 자격증이 네, 있으니 이제 네, 그거를 변화를 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지금 이제 그 코로나잖아요. 지금 또 예상치 않은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 이제 ECE가 되게 그 네, 취업이 쉽지 않다고 제가 그런 네, 말을 요 근래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제 간호조무사 쪽으로 네, 저기 동영상에 올려주신 거에 보면은 그 뭐죠? 케어기버. 네, 그, 네. 그쪽으로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이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효채님께서는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실습을 하시고 이제 네, 취업을 하신 경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올려주신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고등학교 고졸 이상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꼭 이제 대학 뭐 칼리지를 졸업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 건지 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뭐 이제 그 기초적인 어떤 그 요구하는 그 학력 기준의 자격 이제 도달이 되면 네.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일단 이 부분은 먼저 그 케어기버라는 이민법에 보면 네, 어, 캐나다 내 그 케어기버라는 학교라든지 아니 이런 프로그램을 다닐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어떤 뭐 한국에서 간호사였던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간호사였던지 아니면 어떠한 연관된 히스토리 근무 경력이 있어서 어 네, 인플로이어 캐나다 고용주를 찾았고 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형식을 패스를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캐나다 내에 케어기버라는 그 학교를 꼭 다닐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네, 맞고요. 대신 만약에 직접적으로 나는 이제 그렇게 고려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떠한 이씨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무 경력이 있으니 나는 할 수 있고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이 이 내가 과거에 있는 거를 이 캐나다 케어기버 쪽으로 연관성 있도록 뭐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뭐 레터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첫 번째 캐나다 고용주를 찾는 거가 우선 첫 번째 관문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에서 아니면 캐나다에서만 경력을 가지고 음, 한국이나 필리핀의 경력만 가지고 캐나다 고용주를 찾는 게 첫 번째 관문이 될 거고요. 그 관문을 네, 찾을 수는 있어요. 고용주가 사람이 없으니 혹은 너 이력서가 좋으니 나는 너를 고용할 수 있어. 고용을 했는데 두 번째 관문이 또 생겨요. 그 두 번째 관문이 뭐냐면 고용주를 찾고
캐나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이에요. 이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케어기버라는 그 항목의 이민 프로그램에 파일럿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케어기버 이민법을 관여하는 오피서가 이 사람이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해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제가 한 음, 가지 좀 이 관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첫 번째 네, 관문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통과될 수도 있죠. 어떠한 네. 법적 그 첫 번째 관문은 캐나다 고용주의 그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그 고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두 번째 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국의 오피서가 이 사람의 자격이 캐나다 케어기버로서 퀄리피케이션이 맞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아, 그 그래서 이민법에 나중에 어쨌든 영주권을 지원하려면 어떠한 행정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그 영주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 네. 행정 프로세스에 들어갈 때에 필요한 거를 나중에 이민국에서 있는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가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기타 등등해서 예를 들면 17번에서 그게 있어요. 이제 그 케어기버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케어를 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어필하라고 해요. 이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자격 여부를 당연히 이제 캐나다 해당되는 컬리지를 졸업했고, 졸업했던 네, 성적표가 있고, 내가 네. 코업이라는 인턴 실습을 통해서 내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실히 근무했던 또 뭐, 그 임플로이어 고용주의 레터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가 이민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양로원에서 연계되면서 내가 이 이민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팔타임을 근무하면서 난 팔타임을 받았던 그 어떠한 그 월급 명세서를 이렇게 첨부하게 돼요. 이 17번인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체크리스트에 음, 네가 케어기버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는 원서들은 뭐뭐뭐 등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내가 그 판단을 잘 하셔서 내가 자격 요건이 맞고 이거를 당연히 어필해서 오피서한테 승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드시면 캐나다 내 컬리지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음,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네. 케이스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의 뭐 운동 처방사였어요. 한국에서의 물리치료사였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컬리지를 가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음, 고용주를 찾았고 고용주로부터 그, 그, 잡 오퍼를 받아서 이제 캐나다 이민국에 행정문서를 보냈죠. 나는 한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 자격이 있으니 뭐 이걸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음.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그게 그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이제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 그 제가 잡 오더가 있어도 오퍼가 있어도 그게 불합격되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한 가지 거예요. 좀 꺼림직한 관문이 생기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음, 네, 불합격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 그렇죠. 체크리스트에 받은- 자격 네, 여부를 어필해라고 하고 그 어필할 수 있는 문서들이 뭐뭐 있다라고 나열이 돼 있어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캐나다 내 컬리지를 졸업했는지 뭐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네가 뭐 어디서 근무했던 게 있으면 그 근무했던 그 월급 명세서가 있는지 이거는 국가가 캐나다라고 그 지정되진 않았어요. 이런 자격증의 문서들이. 혹시 음, 시간이 되시면 제가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고민하시는 문제 중에 좀 큰 문제를 잘 고민하신 것 같아요. 네,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보고 이제 1번이 뭐 여권이다, 2번이 뭐다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17번이 맞네.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음, 17번이 prove your ability to perform the work. 해서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네. 있는 거를 우리한테 어필해라, 증명해라는 거고요.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는 이 아래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그 전에 근무 경력이 어디서 이게 나라로 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할 필요는 꼭 캐나다 고용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근무 경력이 있었냐 아니면 뭐 그 음, 고용주로부터 네가 과거에 고용주 했던 네. 분들한테 레퍼런스 레터를 추천서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네가 근무했던 레코드가 있냐 아니면 그 회사랑 컨택했던 워크 뭐 컨트랙이 있냐 네가 월급 명세서 받던 페이스톱이 있냐 이렇게 음, 나열을 해준 거죠. 음, 그래서 예, 요거 17번을 준비하셔서 네. 오피서가 봐서도 그래 이거는 할 수 있겠다. 뭐 뭐 음. 뭐 근데 저 가능하다 같은 판단. 경우는 네,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러면 네, 사실 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쵸. 제가 여기에서 이제 케어 기부 쪽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이건 서면으로 하나요? 요거는 다 페이퍼예요. 서면이에요. 네, 페이퍼로? 맞아요. 네. 네. 아, 그래요?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건 아니고, 어, 저도 인터뷰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아직 저도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네, 인터뷰는 마지막에 이제 영주권을 내줄 때에 간단하게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격 아, 요건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간단하게 알아보는 이런 인터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네. 근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관련되는 자격 요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씨 어쨌든 자격증을 따셨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로 좀 어필을 할 수도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어필을 하면 어필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음, 만약에 네, 이씨도 또 케어기버 아니면 이 헬스케어랑 음, 좀 멀어진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내 판단에 나는 이 어필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네, 방법으로는 방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컬리지를 안 갔잖아요. 안 갔으면 네, 근데 고용주는 찾았어요. 내가 이씨 자료랑 어떠한 네, 내가 이런 레주미를 통해서 고용주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고용주 아래에서 먼저 3, 4개월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3, 4개월 음. 을 하면 이 모든 게 충족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네, 근데 저는 되게 더 장애가 많은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일단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잡오퍼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네, 일단은 거의 어떠한 진짜 중간에 그 중개업자나 아니면은 그런 에이전시가 없으면 거의 불가하고요. 그 사유는 뭐냐면 네, 그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캐나다 고용주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 필리핀에 계시는데 물론 성실하시고 뭐 근무 잘하시고 하시겠지만 캐나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어떤 알 근거가 수가 없죠. 없는데 워크 네, 퍼밋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네, 서울에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필리핀 노동자를 고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냥 딸랑 페이퍼 몇 장 보고 아니면 뭐 잠깐 뭐 온라인상으로 인터뷰하고 전화 몇 번 하고 워크 퍼밋을 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이 네, 이게 이 이민법의 한 가지 에러예요. 그리고 만약에 잠시만요.